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학교 파트너 김하인쌤입니다. 민법 백선특강 마지막 강 제8강 진행하겠습니다. 민특법까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자, 태양력과 우수면이 아주 중요하죠. 태양력은 소유자만 바뀌면 나와요. 매매, 증여, 경매 등 제3자, 신소유자에게 조장하는 권리고 우선변제권은 경매에서 돈 받는 순서죠. 그러니까 우선변제권은 경매, 공매에서만 나옵니다. 매매에서 안 나와요. 증여 안 나옵니다. 네, 대항력은 소유자만 바뀌면 나와요. 매매, 증여, 경매 다 나옵니다. 두 개 일단 다르죠. 이 시간은 대항력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대항력이란 소유자 바뀌었을 때 새로운 소유자, 즉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소유자 바뀌었죠. 대항력 없으면 나가는 것이고 대항력이 있으면 안 나가는 힘입니다. 그럼 태양력은 물권은 원래 있고 채권은 원칙 없죠. 태양력 갖춰야 할 시기가 있는데 이 소유권 변동 원인을 매매, 증여 등 법률행위와 경매에 나눕니다.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저당권을 보지 않습니다. 저당권이 있든 없든 매수인 등기보다 태양력이 빨랐는가 봐요. 그래서 매수인 등기보다 태양력이 빨라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게 느리면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는 저당권을 안 봐요. 경매에서 저당권을 보죠. 경매에 나오면 무조건 말소 기준 원리, 즉 부동산의 최선순위 저당권 등보다 대항력이 빨라야 대항력이 살아남고 대항력이 있었더라도 말소 기준보다 느리면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제 판단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매매부터 봐보겠습니다. 매매는 양수인 등기보다 빨라야 돼요. 가백의 X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제가 부동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택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임대차 했는데 계약기한 2년에 보증금 3억을 지급하면 너는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1년 지났는데 갑이 병에게 팔고 등기하면 1년 만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죠. 병이 우리한테 나가 그래요. 우리는 아직 1년 사용 덜 했죠. 그럼 우리는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갈 수 있나요?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원리 채권이죠. 우리는 이 계약 누구랑 했죠? 갑과 했죠. 채권은 관계 맺은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병과 계약 맺은 적 없죠?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걸 대항력 없다고 표현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을은 이 계약 누구랑 했죠? 갑과 했죠? 갑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데 그것을 대항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둘이 계약했으니까 계약 당사자는 당연히 계약 효력으로서 약속 지켜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걸 대항력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대항력이란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소유자에게 주장하는 걸 대항력이라고 부르는데 채권은 원칙 대항력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가면 2년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을은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보증금 3억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병한테 못 받죠? 갑에게 받고 나갑니다. 이게 대항력 없답니다. 채권은 대항력 없어요. 그럼 우리 병에게 대항력 없다는 말은 양수인 병은 갑, 전소유자, 임대인 주의 승계하지 않는다 같은 말이에요. 대항력 없다가 승계하지 않는다 꼭 외우세요. 그럼 이제 시가가 5억이면 병이 을에게 3억 내준 거 아니죠? 그러니까 병은 5억에 사는 겁니다. 그럼 병이 5억 주면 갑이 그 5억에서 을 3억 주고 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게 대항력 없답니다. 근데 이 채권은 대항력 없는데 이게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첫째, 민법 621조에서 임차권 등기하면 등기한 즉시 대항력 생깁니다. 근데 이건 임대인이 협조해줘야 돼요. 그리고 돈 들어가죠? 근데 만약에 X가 주택이었다면 갑과 을이 주택임대차 있습니다. 그럼 주택임대차도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겨요. 근데 안 하더라도 주임법에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신고가 전입신고 같은 말입니다. 이게 대항력권이거든요. 그럼 대항력권을 갖추면 대항력은 다음날 형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등기하면 즉시 생기고
대항 요건을 갖추면 다음날 영시에 생겨요. 그것 빼고 나머지 똑같습니다. 만약 X가 상가 건물이었다면 갑과 을은 상가 임대차에서요. 그럼 상가 임대차도 등기하면 대항로 생깁니다. 근데 하지 않더라도 상인법에서 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인도받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이게 대항 요건이거든요. 그럼 대항력은 다음날 영시에 생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예외적으로 셋 중 하나를 통해서 먼저 대항로 취득했다 해보세요. 그럼 취득했죠. 그럼 병 그거 알고 사요? 모르고 사요? 알고 사겠죠. 이게 시간이 빠르죠. 병은 알고 삽니다. 그때 하한해서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예외적으로 병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기간 못 나가 대항할 수 있고 기간 끝나고 나갈 때 보증금도 병에게 받는 겁니다. 주기는 갑에게 줬죠. 나갈 때 병에게 받는 겁니다. 이것을 을은 갑과 맺은 계약 내용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을이 대항력이 있다면 이제는 양수인 병은 양도인 갑치를 승계한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승계한다 그러면 이 자리에 병을 대입하세요. 그럼 병과 을이 계약 맺은 것처럼 병이 똑같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것을 을은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같은 말은 양수인 병은 양도인 갑치 승계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을은 2년간 난쫓겨나고 3억도 병에게 받죠? 그럼 이제 병은 5억짜리 얼마에 사야 돼요? 3억 병이 내주니까 2억 이하로 사야겠죠. 자, 그럼 지금 소유권이 매매로 바뀌었어요? 경매로 바뀌었어요? 매매로 바뀌면 저당권을 안 본다 그랬죠? 이 적어도 매수인 등기보다 이게 빨랐어야 되죠. 그래야 2억이 사거든요. 만약에 대항력 없었다면 병이 5억이 사요. 5억이 샀는데 그리고 대항력 갖춰가지고 3억 내나 곤란하죠? 이미 5억에 사버렸는데. 그래서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여기 매수인 등기보다 빨랐어야 병이 2억이 사니까 그래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같은 말 다 여기서 대항력이 있다는 말은 제3자 병에게 효력이 있다는 말이죠. 그럼 양수인 병은 양도인 갑질을 승계한다. 물은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2년을 대항하니까 안 쫓겨난다. 목적물을 신소유자 병에게 인도하지 않는다. 안 쫓겨난다. 다 같은 말입니다. 만약에 대항력 없다면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 병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죠? 양수인 병은 양도인 갑질 승계하지 않죠? 그럼 방 빼야 된다. 나가야 된다. 부동산 소유자에게 인도해야 된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박스를 계속 다시면 나오니까 정확히 해보셔야 돼요. 대항력이 있다가 승계한다 했죠. 갑주택을 을과 임대차 했습니다. 보증금 3억을 지급했어요. 그 대항력 취득합니다. 임차인은 아직 3억 달러 못하지만 임대차가 끝나면 그때 3억 받을 채권이 있거든요. 근데 병이 을의 채권자인데 채무자 을이 돈 안 갚기 때문에 채권자가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압류했어요. 그럼 을은 채무자고 자 이제 갑과 을을 보세요. 갑과 을. 갑과 을은 누가 보증금 내줘야 되죠? 갑이 보증금 내줄 채무자입니다. 근데 병이 그걸 가압류했기 때문에 병이 보기에 이 갑이라는 사람은 내 채무자 을 채무자에게 보증금 내줄 채무자거든요. 이렇게 채무자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고 부릅니다. 제3취득자 아니에요. 제3채무자랍니다. 다시 병이 보기에 갑이라는 사람은 내 채무자 을에게 보증금 내줄 채무자거든요. 그럼 채무자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에서 갑이 정에게 주택을 양도했습니다. 그럼 등기하면 아까 대항력이 있다가 뭐였죠? 새로운 소유자 양소인이 양도인 갑 지위 승계한다 그랬죠. 그래서 양소인이 제3채무자 지위 승계합니다. 여기다 정을 대입하라 그랬죠. 그래서 가압류 채권자도 갑이 아니라 양수인 정에게 가압류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다, 승계한다 같은 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경매로 소유자 바뀌면 경매는 무조건 말소기증물이고 경매 신청한 저당권이 아니라
1순위 저당권보다 빨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시간이 느려도 항상 살아남아서 경락인이 항상 인수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분유법 세 가지입니다. 얘들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시간이 늦어도 항상 살아남아서 경락인 인수합니다. 이렇게 해마다 시험에 나와요. 지상권, 전세권은 물권이라 대항력이 있죠.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어요. 이 용의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습니다. 이대로 경매에 나오면 2번이 말소 기준권리죠. 최선소유의 저당권 2번입니다. 밑으로만 소멸해요. 매들은 소멸하지 않고 살아남았죠. 매들은 끝까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서 중간에 안 쫓겨납니다. 근데 저당권이 있고 용의권이 나오면 경매에 나오면 1순위 저당권 이게 말소 기준권리고 밑에 소멸하죠. 얘들은 대항력이 있다가 다 소멸합니다. 경매에서 쫓겨나는 거죠. 얘들을 제3취득자라고 저당권에서 공부했습니다. 저당권, 용의권, 저당권이 있으면 시험이니까 시험은 저당권자 둘 중에 후순위 저당권이 경매합니다. 그래도 말소기준 권리는 경매 신청한 저당권이 아니라 1순위 저당권 1번이에요. 매부터 소멸하고 샌드위치 소멸하고 다 소멸합니다. 대항로 소멸해서 애들 쫓겨나는 거죠. 근데 이제 분유법 항상 살아남아요. 네, 106번 하겠습니다. 주임법 설명 자 옳은 거죠? 1번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나 최우선 변제권은 다 대지가액 포함하기 때문에 대지 환가대금에 미친답니다. 2번 이번은 지문이 길죠. 제일 끝에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는가? 옆에 임차권 등기 명령 돼 있죠. 그럼 행사할 수 없죠. 임차권 등기 명령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간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 안 해줍니다. 항상 객관식은 끝부분 먼저 확인하세요. 그 다음 3번입니다. 자, 아까 대항력 있다 했죠? 임차인이 대항력 있으면 2년간 3억을 신소유자 병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병은 을 중간에 못 쫓아내죠? 그리고 을 기간 끝나면 3억을 병이 내줘야 되죠? 그래서 병은 5억짜리 아까 2억이 사는 겁니다. 왜 2억이 사요? 병이 3억을 내줘야 되죠? 그럼 3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 그 임차주택 소유권이 제 병에게 양도되어서 양수인 병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죠. 여기까지 사설을 딱 끊어요. 여기까지 누가 보증금 반환해야 되죠? 병이 해야 되죠. 그래서 병이 2억이 샀습니다. 그럼 병이 지금까지 을에게 3억을 반환해야 된다. 결론 끝났어요. 그 후 임차인 주민등록을 이전하여도 양수인 병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죠. 자, 여기까지 병이 을에게 3억 내준 게 확정됐죠. 그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그럼 병이 3억 안 내줍니까? 내줘야 되죠. 병은 2억이 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병이 양수인 병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병이 내주려고 2억이 샀습니다. 주의하세요. 다음 4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주택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 병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죠? 그러려고 2억이 샀잖아요. 반환하는 거 당연합니다.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려고 2억이 샀죠. 당연합니다. 5번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경매하면 어떻게 돼요? 저당권 먼저 소멸하고 임차권 소멸합니다. 다시 5번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에 매각되면 저당권 소멸하죠? 임차권 소멸합니다. 그럼 대항력 소멸하죠. 그럼 대항력 없다가 여기 매수인은 임대인, 전소유자 지 승계하지 않는다죠. 승계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은 4번입니다. 네, 107번입니다. 주인법 설명 틀린 거죠?
1번 기억, 묵시역갱신이 되면 2년이 되죠. 니은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맞아서 이 기간에 1회 한해서 계약갱신 요구 행사할 수 있죠. 니은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주임법상 대항력이 갖춘 그러면 저 끝에 승계한다로 끝나요. 승계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다시 대항력 갖춘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아까 있었죠?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일정한테 양도되면 양수인청은 채권 가압류에 제3채무자지 승계한다 틀렸습니다. 리을 대항력 갖춘 임차권이 있는 주택이 양도되어서 양수인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 경우 이제 양수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때문에 양도인,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게 되죠. 들려서 정답은 나온 것 같네요. 자, 몫이갱신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를 만약에 3년 했어요. 그럼 임대인은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뭔가 통지해야 되고 임차인은 기간점 없죠. 계약일부터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차인도 뭔가 통지해야 돼요. 따라서 임대인도 이 기간에 아무런 통지가 없고 임차인도 2개월 전까지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기간 끝나면 법에서 자동 연장시켜줘. 이게 몫이갱신이고 기간은 전과 동일하다 틀리고 2년으로 봅니다. 3년이 아니 2년으로 본다. 보증금 월세만 전과 똑같습니다. 2년이 되는데 중간에 임차인만 나간다고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나갈 수 있죠. 임차인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계약갱신 요구하고 똑같아요. 계약갱신 요구에도 2년 더 살 수 있는데 임차인만 나간다고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우는데 자 이렇게 외워요. 내 친구 대륙이가 자이 아파트네요. 아파트라 주임법에만 있고 좀 이따 상임법에 이거 자이 아파트 이거 없어요. 자이 아파트 임차했어 했어 이렇게 오세요. 외울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미음이 있는데 자 미음 이런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에 따라 임대차 계약에 갱신 요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 아까 언제든지 임차인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고 해지 통지 후 3개월 지나면 그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까 이게 임차했어 했는데 이는 계약 해지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 계약이 개시되기 전 여기죠. 이때부터 갱신된 임대차 계약이 다시 개시되거든요. 그 전에 임대인에 도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끝나면 나가. 그럼 임차인도 똑같은 기간 6개월부터 2개월 전에 못 나가라고 계약갱신 요구합니다. 그럼 갱신 요구하면 이때부터 몇 년이 돼요? 2년을 더 살게 되는데 누구만?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끝나요. 그래서 임차인만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끝나죠. 근데 잘 보세요. 이때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했죠. 근데 이때부터 갱신된 임대차 계약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전에 나간다 해지 통지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계약갱신 요구했고 생각해보니까 나가겠어요. 그래서 임대차 기간 끝나기 전에 이때 해지 통지했습니다. 그러면 3개월 지나면 끝나는데 우리 판례는 자, 이 3년 이때부터 3개월 후인가 아니면 그 전에 이미 임차인이 통지한 이때부터 3개월 후인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판례는 그냥 써놓으세요. 빨리 보내줘. 미음 옆에 써놔요. 나갈 사람 빨리 보내줘. 지금 나가고 싶죠? 그럼 이때부터 그냥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어요. 다시 이는 계약 해지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 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 즉 이때부터 개시되거든요. 그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해도 마찬가지다가 이게 해지 통지 후 3개월 지나면 끝난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냥 3개월 지나면 끝납니다. 예, 적어놔요. 나갈 사람 빨리 보내줘. 이렇게 빨리 보내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미호 맞아서 정답이 5번입니다.
그 다음 108번입니다. 자, 보니까 주임법 사례죠. 주임법 사례가 이렇게 길면 거의 99% 이런 사례입니다. 이렇게 저당권이 있죠. 그리고 임차권이 있죠. 그리고 또 저당권이 또 있어요. 그럼 경매 누가요? 후순위 저당권이 경매입니다. 무가 경락이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저당권이 먼저 소멸하고 그 밑에 임차권 대양로 소멸하고 마지막 저당권 소멸합니다. 그럼 이제 옳은 겁니까? 그럼 대양로 소멸했죠? 그럼 정답으로 나온 게 대항할 수 없다고요. 아니면 임대인 지위 승계하지 않는다. 대양로가 없다가 승계하지 않는다. 아니 임차인 대양로로서 쫓겨난다. 쫓겨난다가 주택을 인도해야 된다. 그런 게 정답입니다. 자, 확인해봐요. 이렇게 병주택에 있네. 임차인 근저당 을이 있고 임차인 갑이 대양로 확정을 취득했고 주당권 정의 광상 경매는 후순위 주당권 정의에서 무가 경락받았어요. 그럼 갑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자, 이 밀수 기준원리 1번 소멸해서 대항력 소멸했죠. 대항할 수 없습니다. 경락인은 전소유자지 승계하지 않는다. 갑은 쫓겨나죠? 쫓겨나니까 주택인도 해야 된다. 그런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1번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죠. 경매에서 모든 저당권 소멸한다. 틀렸고 니은은 2번은 승계하지 않는다. 3번 이렇게 방 빼야 된다. 이게 정답이죠. 갑 임차권 소멸함으로 경락인에게 방 빼야 된다. 주택 인도해야 된다. 4번 임차인 갑은 경락인으로부터 보증금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 전액을 주장 대항할 수 있다. 들렸죠? 그래서 2, 3, 4 묶어서 다 같은 말이에요. 대항력 없다가 승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방 빼야 된다. 그리고 대항할 수 없다. 같은 말입니다. 5번은 정이 갑보다 우선에 받는 거 아니죠? 갑이 먼저 받고 정이 나중에 받습니다. 그래서 1, 2, 3, 4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5번은 그냥 들르리라 중요한 거 아닙니다. 109번 을은 갑소유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3억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했죠. 대항요건 확정일자 갖췄습니다. 틀린 겁니다. 1번 갑이 병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등기하면 임차주택 양도 전 발생한 연체차 임차권. 그럼 양도 전에 누구에게 밀렸죠? 갑에게 연체 밀렸죠? 그럼 병한테 승계되지 않죠? 갑에게 밀렸으니까 갑에게 줘야겠죠? 2번 임대차 계약 1년 약정하면 임대인 갑은 그 기간 유효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죠. 한번 임대차 몫이 갱신되면 임차인 을은 언제든지 갑에게 해지 통지할 수 있고 임차했어 3개월 지나면 끝나는 거죠. 4번 을이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주택 무단전대하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습니다. 5번 임대차 기간 만료하기 전에 갑이 평형태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하면 을은 병액 임차권 대항할 수 있죠. 대항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그래서 이 새로운 소유자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게 대항력입니다. 네 문제 대항력이 있었기 때문에 양수인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문제 상위법은 주임법과 똑같이 일시 사용이 명백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될 때 적용되죠. 즉 장사해야 돼요. 영리 목적 하지 않으면 상위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서울에서는 환산보증금 9억 이하는 상위법 전부가 적용되는데 서울의 환산보증금 9억을 초과하면 일부 규정만 적용되죠. 박스에 있는 일부 규정만 적용되고 이걸 꼭 외우셔야 돼요. 상위법은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9억을 초과할 때는 이렇게 외울 거예요. 회사에 초상권이 있는데 초상권이 폐지되면 그 회사 거의 망하겠죠. 회사에 초상권이 폐지되니까 대표가 깨갱합니다. 초를 넣으세요. 다시 이렇게 초상권이 폐지되니까 대표가 깨갱했다. 먼저 3기 연체 해지 규정, 권리금 보호 규정들, 폐업을 하는 임차인 해지권, 대항력, 표준계약서 두 개죠. 표준권리금, 임대차 표준계약서, 다 계약갱신 요구권 얘들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초상권 폐지, 대표 깨갱 외우시고 오답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게
경매에서 우선변제권 없죠? 우선변제권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 적용되지 않아요. 최단기간 1년 보장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대로 외우셔가지고 나머지는 다 적용 안 된다 하면 되는 거죠. 네, 110번 상위법 문제입니다. 상위법 자 옳은 거죠? 1번은 3기죠. 3기 연체했을 때 해지할 수 있죠. 2번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다음 임대차가 종료한 날 기산점 맞았죠? 어차피 임대차 종료해야 권리금 받기 때문에 종료한 날 맞았는데 이게 3년이죠. 상위법 숫자가 3자가 많아요. 3년 이내에 횡사하지 않으면 시효완성 소멸합니다. 3번도 3기예요. 이렇게 상위법은 숫자가 3자끼리 많습니다. 1, 2, 3 다 3자입니다. 4번 임대차 묵시효갱신되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 통고가 있으면 즉시가 아니고 3개월 후에 소멸하죠. 3개월 후입니다. 5번 서울 소재 상가 건물을 보증금 10억 원, 다음 중요하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해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원래 9억 초과하면 계약갱신 요구 행사할 수 있지만 이 계약갱신 요구는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에 해야 되는데 기간 정함이 없죠.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그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계약갱신 요구 주장할 수 없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정했다면 9억 초과해도 계약갱신할 수 있지만 기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을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계약갱신 요구 인정되지 않습니다. 111번 상위법 옳은 거죠? 1번 서울에서 보증 5억, 월세 500만 원이면 환산하면 10억이네요. 임대차 나왔죠? 그럼 뻔합니다. 초상권 폐지, 대표 깨객 물어봐요. 그럼 7그 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할 수 없어요. 이번 서울에서 보증금 5억, 월세 500만원, 현산 10억이네요. 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하면 6개월 유효죠. 최단기간 1년으로 늘어납니까? 아니죠. 상단의 초상권 폐지, 대표 깨갱에 최단기간 1년 없기 때문에 6개월 유효입니다. 유효니까 임대인도 그 기간 6개월 유효 추정할 수 있어요. 6개월 유효입니다. 자, 3번도 서울에서 보증금 10억이죠? 그럼 제일 끝에 우선면제 받을 수 없어요. 우선면제권 없습니다. 이게 오답으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4번은 주임법과 차이점입니다. 아까 주임법 주택임대차를 3년 했어요. 임대인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통지해야 되고 임차는 계약 기산일 없어요. 이때부터 끝나기 2개월 전에 통지하면 되는데 이때 임대인도 아무 통지 없고 임차인도 아무 통지 없으면 기간 끝나면 묵시갱신 되는데 이때 기간 2년으로 봅니다. 근데 중간에 임차인만 나간다고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끝납니다. 이게 주임법인데 아까 주임법이 이랬죠. 내 친구 대륙이가 자이 아파트 임차했어죠? 근데 자이 아파트라 주임법이에요. 근데 상위법은 자이 아파트가 없어요. 상위법이라 자이 아파트 지웁니다. 이게 1개월 전까지고 이거 1년이고 나머지 똑같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상위법은 임차인 규정 없죠. 그럼 상가에서는 임대인이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에 임대인이 뭔가 주도적으로 미리 약정을 해둬야 돼요. 임대인이 아무 약정 안 하면 임차인은 끝나기 하루 전에도 나간다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루 전에 나간다면 임대인은 하루 사이에 보증금 내주고 내보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임차인 규정 없기 때문에 상위법은 임대인이 주도적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에 뭔가 해둬야 안심합니다. 이제 4번을 봐요. 상가금을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1개월 전부터 만료일 그 사이에 갱신 거절 끝나면 나갈 거야 할 수 있어요. 아까 임차인 규정 없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 묵시효 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기간 만료일, 아까 이게 3년 끝난 날 만료일 이때 임대차가 종료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5번 이 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기간 만료나 당사자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가 임차인은 시가에 따른 차임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한 게 아니고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차임을 지급합니다. 즉 임대차 기간 2년이었는데 보증금 3천, 월세 100만원 약정이 있어요. 기간 끝났는데 기간 끝났죠?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내줘요. 임차인 안 나가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 단 안 나갈 수 있지만 임차인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임 상당액은 부당이득 반환해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이때 이쪽 시세가 갑자기 2배 뛰었어요. 예전에 월세 100만원이었는데 기간 끝나니까 갑자기 이쪽 상가들이 다 2배 올라서 옆에 상가 다 월세 200 받아요. 그럼 임차인은 계속 점유하고 있죠. 월세 내야 돼요. 사용 수익하니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는데 얼마를 내야 할까요? 옛날 임대차 100만원을 내야 할까요? 지금 현재 이쪽 상가가 200이라 200을 내야 할까요? 주임법 상임법에서 명시하고 있죠.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대차는 임대차가 존속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요. 임대차가 존속한다고 본다. 존속하니까 전 임대차 월세 100만원이 계속 존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가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이 아니라 종전 임대차에 따른입니다. 종전 임대차에 따른 차임이에요. 그러니까 200이 아니라 100만원 내면 된단 말이죠. 그러게 주임법 상임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112번 상임법 틀린 거죠. 1번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일부를 중과실이죠. 중과실로 파산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습니다. 2번 상가건물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 마친 사업자가 폐업 신고하였다. 대양록 즉시 상실하죠. 즉시 상실했어요.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하였더라도 그럼 이 다음날 0시에 새로운 대양력이 인정되죠. 그래서 상임법상 대양력과 우선 면적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3번 서울에서 보증금 5억, 월세 500이네요. 환산 보증금 10억이요.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존포를 인도받은 날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다음날 대양력 인정되죠. 여기 초상권 페이지 대표격에 대양력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1번 맞았어요. 중과실이니까 계약갱신이고 거절할 수 있죠. 1번 맞았어요. 중과실 맞습니다. 중과실. 잘못 읽어서요. 중과실로 파손하면 계약갱신이고 거절할 수 있죠. 반면 경과실로 파손하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2, 3, 2, 2번은 다 맞았습니다. 4번 대양력 있는 임차인이 적부하게 상가금을 전대해서 전차인 일을 직접 점유하면서 그 전차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했어요. 당연하죠? 지금 현재 임차인이 장사합니까? 전차인이 장사합니까? 전차인이 장사하죠. 그럼 사업자 등록 누가 풀어야 돼요? 당연히 장사는 전차인 명의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임차인의 대양력 유지가 됩니다. 5번은 최근 판례죠.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법정 기간 10년, 10년간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죠. 10년 초과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인은 10조 4 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물을 부담한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즉 계약갱신 요구하면 10년간 안 쫓겨나죠. 10년이 다 지났어요. 그럼 이제 나가게 되는데 임대인이 그럼 나가야 되는데 이때 임대인은 권리금 보호해야 되는가? 보호한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권리금 보호받고 나갈 수 있다. 보호한다, 의무를 부담한다. 이게 최근 대법원 판례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가등기 담보법 하이라이트가 귀속청산이죠. 귀속청산이란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차익을 청산,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청산해야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7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에 먼저 저당권자 A가 있다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갑은 가등기 담보나 뭐 양도담보 다 똑같아요. 둘 중에 하나가 있고 채권이 3억입니다. 이 갑보다 후순위 저당권자 있다 해보세요. 이제 지금도 주어가 갑입니다. 우리 갑에게 돈을 안 갚아요. 그럼 갑은 청산하고 이 소유권을 기속시키는 겁니다. 우리 변제기 때 돈 안 갚아요. 그럼 채권자 갑은 실행 통지합니다. 돈 안 갚으면 뺏어올 거야. 이때 무엇을 통지하는 청산금인데 이 X부동산 목조물 평가액에서 갑이 주어라 갑의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A처럼 갑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선순위 채권액도 아래 3억에 포함시켜서 5억이 되죠. 이 같이 빼줍니다. 그럼 7억에서 5억을 빼면 청산금이 약 2억 나옵니다. 네, 선순위 채권액을 왜 같이 뺄까요? 자, 갑보다 A가 선순위죠. 그럼 이 부동산이 경매가 나오든 뭐라든 간에 갑보다는 무조건 A가 먼저 돈 받아야 되죠. 근데 지금은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럼 소유권을 취득하면 A 저당권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갑이 2억을 갚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억을 포함해서 같이 빼주면 청산금이 2억 나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통지하는가? 이 X부동산과 연관이 있는 채무자 등과 갑보다 후순위 저당권자 비용이 있죠?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합니다. 통지하고 이제 2개월간 청산기간을 줘요. 즉 채무자에게 다시 돈 갚을 기간 2개월을 보장해야 됩니다. 이때 을은 돈 갚으면 등기 말소하니까 소유권 안 뺏기는 거죠. 근데 2개월 안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요. 그럼 채권자는 이제 청산금을 지급하고 채무자는 가등기 담보였다면 본등기 소유권 이전하고 물건도 뺏기는 거죠. 이게 서로 마치 매매처럼 동시행입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수인이 대금주죠. 마찬가지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하고 물건 남기죠. 마치 매매처럼 서로 동시행입니다. 그럼 채권자 갑은 이 목적물을 평가하는데 갑이 양심의 털나서 7억짜리를 세상에 6억에 평가해서요. 그럼 5억을 빼면 약 1억이 되죠. 근데 이렇게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낮게 평가해도 실행 통지는 효력이 있습니다. 어차피 돈 갚으라는 말 했거든요. 안 갚으면 부동산 뺏어온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관적으로 낮게 평가해도 실행 통지로서 효력이 있어서 유효입니다. 그리고 청산기간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낮게 평가해도 채무자 을에게 아무 손해가 없어요. 자, 이날 청산금 1억이라고 평가했죠. 그래도 을은 2개월간 돈 갚으면 소유권 안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채무자 을에게 손해 없죠. 설령 우리 청산기간 내에 돈을 못 갚아도 이게 마지막에 동시행이죠. 이때는 정당한 청산금을 안 주면 을은 소유권을 안 넘기거든요. 그래서 주관적 낮게 평가해도 채무자 을에게 아무 손해 없기 때문에 실행통지 유효하고 청산기간 진행합니다. 근데 이렇게 주관적 낮게 평가하면 채무자 을에게 손해가 없지만 이 평 후순위 권리자 병에게 손해가 생겨요. 자, 이렇게 청산금이 있으면 을과 병 중에 누가 먼저 청산금 받아야 할까요? 병도 을에 대한 채권자죠. 그러니까 병이 먼저 받았고 을이 나중에 받습니다. 그럼 병 채권 2억이죠? 이렇게 정상적으로 평가했다면 병은 2억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주관적으로 낮게 평가하니까 지금 병은 1억밖에 못 받죠. 그럼 불만이 있네요. 그럼 이렇게 이 후순위 권리자가 청산금에 불만이 있으면 아직 자기 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이 청산기간에 한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병은 자기 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이 청산기간에 한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 청구하면 지금 하는 기속청산 다 중단되고 경매에 참가해야 됩니다. 후순위 권리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심에 털났죠? 자, 이제는 반대로 머리에 총,
머리 총 맞아가지고 7억짜리를 8억으로 평가했네요. 그럼 5억 빼면 청산금이 3억이죠. 이때는 그 돈 내놔야 돼요. 이때는 이 돈 내놔야 된다. 제가 잠깐 미쳤어요라고 다툴 수 없습니다. 그 돈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양심의 털, 머리에 총 잘 비교하세요. 아무튼 채무자는 돈 갚으면 되는데 청산기간 내에 돈 못 갚았어요. 돈 못 갚았더라도 청산금 받기 전이라면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고 등기, 가등기나 양도담보,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법은 철저하게 채무자를 위한 법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말소 청구 못하는 예외가 두 가지 있는데 자, 지금 변제기부터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그럼 해외도 너무했네요. 이때는 채무자율이 변제에도 말소 청구할 수 없는 예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 선의3자 보호가 있어요. 자, 갑은 아직 청산하지 않아서 아직 소유자가 아닌데 갑이 소유자인 양 제3자 정의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럼 제3자 정의 선이라면 정의 소유권 취득해버립니다. 이 두 경우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해도 말소 청구 못하는 예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청산이고 여긴 비교적 양이 적어요. 여기서 보통 한 문제 나오니까 여긴 꼭 맞춰야 됩니다. 말소 청구보다는 예외가 있다 했죠? 이 두 경우입니다. 네, 113번입니다. 자, 을은 갑에 대한 1억 원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이 X보다 2억짜리를 갑명의로 소유권 등기했죠? 그럼 소유권 양도했지만 담보할 목적이라 이게 양도 담보죠? 자, 옳은 겁니다. 1번 채무변제금은 선행입니다. 돈 갚는 게 선행이고 채권자가 등기 말소가 후행으로 동시행 아닙니다. 2번 을은 갑으로부터 X금을 임차하고 있는 사용하는 병에게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 없지만 담보권 실행을 근거로서 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개 잘 비교하세요. 즉 갑은 채권자는 청산해야 소유자거든요. 아직 청산했단 말 없죠? 아직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으로 병에게 인도 청구할 수 없어요. 근데 3번처럼 담보권 실행이란 채무자가 돈 안 갚았단 말입니다. 기본 전제가 실행이란 돈을 안 갚은 걸 전제로 실행이 나와요. 그럼 돈 안 갚았으니까 일로부터 임차하여 건물을 점유하는 병에게 실행으로서는 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소유자 아니라 소유권에 의해서는 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개 항상 나란히 같이 나옵니다. 4번 갑은 을로부터 임차해서 사용하는 병에게 그럼 병의 임대인은 누구죠? 을이죠. 을로부터 임차했죠. 그럼 병은 누구에게 월세줘요? 임대인 을에게 주죠. 갑에게 주는 거 아니죠. 갑은 병한테 임료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5번 선의정 보호대요. 갑이 건물을 선의정한테 소유권 등기해주면 을은 정에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선의정이 보호되는 거죠. 114번 가등기 담보법 옳은 겁니다. 1번 경매에 나오면 모든 저당권 소멸하듯이 가등기 담보 가등기도 무조건 소멸합니다.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이번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어도 없다고 그 뜻을 통지해야 돼요. 줄 돈 없다라고 통지하고 그 청산기간 2개월도 보장해줘야 됩니다. 한번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 통지 꼭 해야 되죠. 통지하지 않았네요. 해야 되죠. 하여야 청산을 지급하고 가등기 기한 본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담보 가등기 후 저당권자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맞아요. 내라면 아직 자기 저당권 피담보 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 권리자 부호가 있죠. 이게 정답입니다. 5번은 뭐든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판단합니다. 5번 가등기 피담보 채권은 당사자 약정에 관계없이 들고 약정에 의합니다. 가등기 원인 증서 형식 안중이에요. 증서인 매매 예약서상 매매 득음 한도로 제한되지 않고 항상 약정 실질이 중요합니다. 115번 가등기 담보법 옳은 거죠. 1번도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중요해요. 실질. 1번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인지는
등기부상 표시로 알 수 없어요. 의사표시 해석이나 거래 실질에 판단한다. 실질에 따릅니다. 표시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번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채무와 채무자의 목적 부동산 가등기 기한 본등기 및 목적 인도 채무 이거 동시행이죠.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한다 말은 채무자가 돈을 못 갚은 거예요. 그럼 채권자는 청산금 지급하고 채무자는 본등기 소유권 뺏기고 목적분을 뺏기고 이게 서로 동시행입니다. 한번 청산금은 담보권 실행 통지 당시 담보 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맞아요. 피담보 채권액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위 피담보 채권액에 선순위 담보한 채권액을 포함시켜서 같이 빼주는 거죠. 이게 정답입니다. 4번 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 정확하게 계산 액수와 맞지 않아도 실행 통지로서 효력이 있어요. 일단 돈 갚으라고 통지했기 때문에 일단 실행 통지 효력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 금액을 다시 통지할 필요 없습니다. 5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 통지하고 난 후부터 담보 목적물에 대한 과실 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계속됩니까? 실행 통지하고 난 후가 아니라 청산금 지급한 후죠. 청산금 지급한 후입니다. 채권자는 할 일을 다 해야 돼요. 그럼 청산금 지급하면 할 일 다 했죠. 그때부터 과실수취권이 채권자에게 계속됩니다. 116번 집합건물 자 옳은 겁니다. 1번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아도 구분소유 성립할 수 있죠. 꼭 등기 등록 요하는 거 아니죠? 2번 대지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 개시된 강제 경매를 제외해서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어요. 대지사용권 오직 규약으로만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규약이 없으면 본 판결로도 안 되고 경매로도 절대 안 됩니다. 3번 공용 부분은 시효취득 대상이 될 수 없죠. 4번은 질 끝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인정됩니다. 4번 상가 건물 구분 소유자가 그 건물 1층 복도와 복도로비가 공용 부분이죠. 무단으로 점유해서 자신 영업장 내부 공간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공유자 1인이 복도로비를 사용하면 다른 구분 소유자는 아예 사용할 기회를 박탈당하니까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분 소유자에게 사용대가,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인정됩니다. 5번은 공용 부분에 관한 물골 득실 명령은 등기하지 않죠. 우리 등기 없이 외웠잖아요. 심법 깊이 혼나 공 구속되지. 공용 부분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는 등기할 수도 없고 유효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명의신탁 유효 4가지가 나와요. 이자간에서 무효, 유효 2가지, 3자간도 2가지 나옵니다. 총 4가지 사례를 공부할 겁니다. 이자가 원칙 무효인 경우 갑부동산을 을가 명의신탁 약정하고 수탁자부로 등기를 넘겼어요. 그럼 약정과 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원칙 다 무효죠. 그러니까 친탁자와 수탁자 간에 종중 배우자 그런 예외적인 말을 쓰면 원칙 다 무효로 갑니다. 물 소유자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는 갑이 소유자죠. 그럼 갑이 소유자라 갑은 을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해지가 안 되는 거죠. 해지는 유효일 때 가능합니다.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해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갑이 물권자,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갑이 물권적 청구권 중에 방해 배제 청구로서 등기 말소 청구해야 되죠. 그리고 무효 등기 말소 청구와 똑같은 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무효이기 때문에 해지를 원인으로 못합니다. 근데 우리 말소되기 전에 병한테 팔고 등기하면 병은 악이어도 보호되죠. 아까 실명법 4조 3항 1항 약정 무효, 2항 등기 무효는 선이 악의 3자에게 대항무하기 때문에 수탁자가 무효 0이더라도
이 병은 악이어도 백으로 바뀌는 거죠. 네, 계속 무효인 경우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갑부동산을 을과 명의시탁하고 등기하면 무효가 되는데, 자, 이 무효는 부동산 실명법 아까 4조 무효죠. 아까 4조 1항 약정 무효, 2항 등기 무효, 부동산 실명법 무효고 민법 103조 무효가 아닙니다.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닌 걸 강강어 신조 기억나죠? 강강어 신조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이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 무효이지만 민법 103조 무효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103조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갑에서 을에게 이행해도 이건 불법인 거래가 아닙니다. 불법인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신탁자는 물권적 청구 행사할 수 있어요.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고 또는 같은 게 진정 명의 회복으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청구할 수 있어요? 103조 무효 아니기 때문에. 근데 청구하기 전에 을이 갑을 배신하고 병에게 팔고 등기하면 병은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자 여기서 제3자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면 우리 판례는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이 물권적 청구권이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영구히 소멸한다고 판시합니다. 그래서 병이 소유권 취득하면 갑을에 대한 물청이 영구히 소멸했어요. 영구히 소멸했죠? 그리고 나서 소유권이 다시 수탁자에게 돌아왔어요. 소유권이 돌아왔으니까 갑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영구히 소멸해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 판례의 취지는 이렇죠. 야, 갑, 너 명의신탁하지 마. 네가 했다가 을이 팔아버리면 갑 너는 절대 소유권 취득 못해. 갑에게 먼저 하지 마라는 취지입니다. 네, 117번입니다. 갑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네요. 그럼 배우자도 무효죠. 배우자와 자신 소유 X 건물에 대해서 명의신탁 약정 무효고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도 다 무효입니다. 틀린 거죠. 이번 갑은 을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청구할 수 있죠. 무효라 해지할 수 없다 그랬죠. 3번 을이 병에게 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하면 병이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면 갑은 을 때문에 소유권을 뺏겼기 때문에 을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을 무효죠. 0 써요. 0. 그럼 병너는 100으로 바뀌죠. 악이어도 100. 을이 병한테 건물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하면 병은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5번 을이 병에게 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해 준 경우 병이 소유권 취득하죠. 아까 보신 것처럼 병이 소유권 취득하면 신탁자 갑이 을, 수탁자 을에 대한 물권적 정권이 영구히 소멸합니다. 여기서 갑의 물청 영구히 소멸했는데 을이 소유권을 다시 취득해도 이미 영구히 소멸했어요.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의해서 물권적 정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고 반환 청구도 못합니다. 이미 갑의 을에 대한 물권적 정권을 여기서 영구히 소멸했습니다. 자, 이제 이자간에서 예외적 유효인 경우입니다. 갑부동산을 을과 명의시탁 결정하고 등기했는데 이게 유효랍니다. 어떨 때 유효죠? 종중이 종원에게 맡겼거나 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고 그리고 탈세, 탈법 등 법령 회피 목적이 없을 때 예외적 유효가 되죠. 그럼 유효면 자, 갑과 을 중에 누가 소유자죠? 갑과 을은 누가 소유자요? 을이 소유자입니까? 을은 내 걸 내가 명의신탁합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의신탁 받았죠. 그러니까 갑이 소유자입니다. 갑이 소유자인데 근데 을 등기 또 유효네요. 그럼 을도 소유자란 말이네요.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이 유효일 때 대내적 소유자와 대외적 소유자를 나눕니다. 아까 전에 무효일 때는 안 나눠요. 무효일 때는 무조건 신탁자만 소유자, 유효일 때 대내적 소유자, 대외적 나눕니다. 그럼 대내적으로 갑과 을끼리는 갑이 소유자죠. 을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의신탁 받았기 때문에 둘끼리는 신탁자만 소유자인데 근데 을 등기 유효죠? 그러니까 제3자의 관계에서는 수탁자 을만 소유자입니다. 을 끝까지 가져가면 됩니다.
그럼 지금은 갑과 을만이 있죠. 갑이 소유자니까 갑은 명의탁의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이제는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이제는 유효니까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갑에게 등기 넘기기 전에 갑을 배신하고 병에게 팔고 등기하면 병은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하죠? 아까 실명부가 사조 사망 이거 필요 없어요. 이 사조 사망은 무효일 때 써먹거든요. 이거 필요 없어요. 이 제3자 병에게 누가 소유자죠? 제3자에게는 수탁자 을이 소유자거든요. 을 등기 유효면 수학으로 100이죠. 100을 승계받으면 뭘 알았던 몰랐던 100 그대로 승계받으니까 이 민법 기본 이론에 따라 소유권 취득하고 이 특칙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는 을등기를 정의 위조해서 정 앞으로 무효 등기가 있어요. 누가 말소해야 돼요? 제3자에게 을만 소유자죠? 을이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은 소유자 아니라 갑이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없어요. 갑은 을을 대위해서만 말소 청구해야 됩니다. 다음 이 부동산을 무가 불법 점유하면 쫓아내야겠죠. 누가 쫓아내야 돼요? 제3자 무에게는 수탁자 을만 소유자라 을이 물권적 반환 청구해야 됩니다. 갑은 소유자 아니라 갑이 직접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갑은 을을 대위해서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효일 때 자기들끼리는 갑만 소유자, 제3자에게는 수탁자만 소유자 명확히 구분하면 논리적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네, 118번입니다. 갑은 조세포탈, 강제비문탈 또는 법령상 전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럼 배우자 을 이제 유효죠. 배우자 을과 명의시탁 약정 유효, 약정에 따라 자신 토지를 을 명의로 소유권 등기 유효죠. 미리 유효일 때 대내적 소유자 갑이고 제3자에게 소유자는 을이죠. 틀린 겁니다. 이번 을과 갑은 갑이 소유자라 을은 갑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2번 병에게 을이 소유자죠. 병명이 원인 무효 등기가 있으면 갑은 소유자 아니죠? 갑은 직접 병명의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맞았죠? 을이 소유자라 을이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도 정에게 을이 소유자죠. 정의 토지를 불법 점유하면 갑은 소유자 아니에요. 갑은 직접 정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직접 못하죠? 을을 대위해서만 가능하죠? 정답 3번입니다. 그리고 2번 지문은 좀 오타가 있어요. 2번 지문은 끝에 없다라고 좀 교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2번은 청구할 수 없다로 좀 수정해 주세요. 그러면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2번은 맞고 3번은 직접 정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틀렸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2번 지문 좀 수정해 주세요. 4번 을로부터 토지 매수한 병, 금평은 악이유도 유효인데 을의 대한 배신행위에 적격하다 나오면 그때는 민법 103조 무효죠. 악이유도 유효지만 적격하다면 진리입니다. 민법 103조 무효가 됩니다. 5번 병이 을과 매매계약에 따라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마친 경우 특평은 4번처럼 적극가담하지 않는 한, 즉 악이어도 토지 소유권 취득합니다. 4번처럼 적극가담하면 그때는 103조 무효가 되죠. 5번처럼 악이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제 3자가 나와요. 등기 명의 신탁이란 수탁자에게 등기만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신탁자가 다 하고 수탁자에게는 등기만 맡긴 겁니다. 갑과 을이 명의 신탁합니다. 내가 부동산 사면 네 앞으로 등기하자고 약정을 해서요. 우리 신탁자가 부동산을 사러 다니다가 병부동산을 샀습니다. 모든 걸 신탁자가 다 해요. 매매도 신탁자, 돈도 신탁자가 줘요. 네, 매도인에게 부탁해서 등기만 수탁자부로 넘겠습니다. 수탁자에게 껍데기 등기만 맡겨서 이게 등기 명의신탁입니다. 그럼 이 약정과 등기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원칙 그냥 다 무효죠. 여기도 갑과 을 간의 종중 배우자 그럼 어렵죠. 그 원칙 다 무효입니다. 그럼 을등기 무효면 누가 소유자죠? 갑은 매수인이죠. 등기 안 하면
죽어도 소유자 아니죠? 등기 안에서 소유자 아닙니다. 등기가 병에서 을 앞으로 왔으니까 을을 무효면 병이 소유자, 병이 물권자죠. 그럼 이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물권자 병만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물권자 병이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달라요. 병은 갑에게 돈 다 받았죠. 병은 돈 다 받아서 등기가 누구한테 있든 병은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갑이 말써야 돼요. 돈은 내가 다 줬는데 등기는 을 앞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갑이 말소 청구합니다. 여기서 외우셔야 되는데 이 매매는 유효기 때문에 그죠? 갑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그래서 갑은 이 매도인 물권자 병을 대위해서 말소해야 됩니다. 아까 물권자 병이 말소하기 때문에 갑이 그걸 대위해서 말소 청구해야 되고 갑이 어떻게든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어떻게든 직접 등기 청구 못해요. 왜냐하면 등기 안에서 물권자 아니니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 을은 무효라 얻은 부당이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도 직접 못합니다. 어떻게든 직접 못해요. 뭐밖에 없다? 매도인 대의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어우르세요. 매도인 대의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자간 등기 명신탁 무효일 때 무효 등기 말소는 매도인 대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103조 이중매매에서 이중매매에 적극가담하면 무효죠. 그때도 말소가 여기처럼 매도인 대의밖에 없었어요. 같이 두 개 같이 해보세요. 그럼 우리 말소되기 전에 정에게 팔고 등기하면 정은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 취득해요? 아까 사주 사망, 1항 약정 무효, 2항 등기 무효는 선이 악이 3자에게 대항무하기 때문에 수탁자가 무효 0이더라도 이 특징 때문에 0이 뭐로 바뀌어요? 100으로 바뀌기 때문에 얘는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사례 잘 보세요. 이 사례는 당사자가 3명입니다. 당사자가 갑을병 3명이에요. 그러니까 병도 당사자이고 병은 제3자가 아니에요. 갑을병 3명이 당사자입니다. 그럼 갑이 이쪽으로 오고 갑을병을 어떻게 바꿔도 제3자는 딱 정해 있어요. 그 제3자는 이 사조 사망에서 악이어도 유효입니다. 제3자는 무조건 정이에요. 갑을병이 3명이 당사자입니다. 제3자는 악이어도 유효하시면 되고 거의 정답은 정으로 나옵니다. 네, 119번입니다. 갑은 친구 을과 명의탁 약정을 하고 병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누가 매수하죠? 갑이 매수했죠? 그럼 저같이 동그라미 쳐요. 갑은 병소유 매수 이렇게. 다음 병의 부탁에서 을명의로 소유권 등기만 했습니다. 저같이 동그라미 5개 치세요. 이 5개를 꼭 기억하세요. 자, 매매는 신탁자 갑이 했죠. 수탁자 을에게는 등기만 맡겼죠? 이것이 등기 명의탁입니다. 그럼 옳은 걸 물어봤죠? 1번. 갑은 직접 을명의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어요. 왼쪽 그림처럼 갑은 어떻게든 을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2번. 을 등기 무효죠. 3번 이렇게 갑은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도 을에게 어떻게든 직접 청구할 수 없어요. 을 등기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얻은 부당이득이 없습니다. 3번, 4번 갑은 명의탁 해지를 원인으로 어떻게든 을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3번, 4번 묶어서 1번, 3번, 4번 묶어요. 갑은 어떻게든 을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어요. 왜 그럽니까? 아까 매도인 대의밖에 없다. 여기 매도인 대의 말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든 직접 못합니다. 1번, 3번, 4번입니다. 자, 5번은 정악유도 유효. 만약 우리 부동산을 정한테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하면 정은 악이어도 취득가 나머졌죠. 악이어도 유효해서 5번이 정답입니다.
이제 3자간 계약 매입 신탁은 수탁자에게 계약까지 모든 걸 다 맡겼어요. 수탁자에게 계약까지 맡겼습니다. 즉 병역이 X부동산에 있는데 갑이 사고 싶어요. 근데 갑이 미국 출장 중이라 한국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한국의 친구 을과 명의 신탁합니다. 신탁자, 수탁자, 그 돈까지 다 송금했어요. 수탁자가 돈도 받았죠? 그래서 수탁자가 계약합니다. 그러니까 계약까지 모든 걸 수탁자에게 맡겼어요. 매매도 의리하죠? 돈도 의리 주죠. 돈 받아서 의리 주죠? 그 등기도 을 앞으로 와요.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은 갑과 을 하지 말한 지에서 무조건 무효인데 그럼 매도인은 둘 간의 명의신탁을 매도인은 알까요? 보통 모르겠죠. 왜냐면 매매도 을, 돈도 을이 주고 등기도 을 앞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매도인은 명의신탁을 모를 겁니다. 이때 선의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의한 게 유효입니다. 약정은 무조건 뭐예요? 약정은 병의한 거 아니죠? 병의한 매매 유효, 병의한 이전 등기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완전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따라서 갑은 부동산 자체를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부동산은 완전 을소입니다. 대신 자기가 준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부동산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매수 자금 받을 수 있는데 받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매수 자금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유치권 행사할 수 있나요? 우리 유치권 행사 못한 거 외웠잖아요. 보건복주 매신, 명의신탁. 여기서 또 써먹을 줄 몰랐죠? 그러니까 애용을 활용해야 돼요. 명의신탁이고 이것도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 X, 명의신탁 X입니다. 이제 우리 소유자라 정한테 팔고 등기해요. 그럼 정은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 취득해요? 이 사조 사망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건 무효일 때 써먹는 거라 필요 없어요. 을유효 100이죠. 그럼 100을 승계받으면 앞권리 그대로 승계받으니까 악이어도 취득합니다. 자, 이제 만약에 이제 병이 악이에요. 명의신탁을 알고 있어요. 그럼 병도 부할 필요 없죠? 그럼 이제 병이한 매매도 무효, 병이한 이전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근데 정한테 팔면 이제 이 특칙 무효. 무효는 선이 악이 삼재에게 대항보다는 이 특칙에 따라서 0이 악이어도 100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도 3자간 명의신탁이라 이것도 당사자가 3명이에요. 병은 당사자입니다. 제3자 아니에요. 여기도 갑을병을 어떻게 봤거든 제3자는 딱 정해 있고 어느 경우는 어느 경우이든 정은 악이어도 유효하면 됩니다. 정답은 거의 정이 나와요. 정은 악이어도 유효입니다. 지금까지 2자간 2가지 사례, 3자간 2가지 사례, 총 4가지 봤습니다. 잘 공부하면 민법, 중개, 실무 다 맞출 수 있어요. 네,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120번입니다. X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갑은 을과 명의딱 약정을 하였다. 주가 을로 바뀌었는데 을은 그 약정에 따라 선의병, 매도인이 성인이네요. 선의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한 후 갑에게 인도해 있습니다. 옳은 겁니다. 저같이 동그라미 이렇게 5개 쳐요. 자, 을이 매수했죠? 누구로부터? 병으로부터. 을 자기 앞으로 등기했죠. 그 모든 걸 명의 수탁자 을이 다 있기 때문에 계약까지 다 맡겼죠? 이 계약 명의 신탁입니다. 자, 옳은 겁니다. 그럼 정 나면 정이 정답이에요. 아까 그 전 문제도 정이 정답이었죠? 5번. 을이 부동산을 정한테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하면 정은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하죠. 일단 정이 나면 항상 정답을 정으로 쓰시고 그 문제 풀지 않습니다. 시간 남아서 풀어요. 거의 시간 안 남죠? 그리고 정의 정답의 확률이 거의 80% 넘습니다. 그럼 1번 갑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죠. 약정은 매도인 병의한 거 아니죠. 이번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으로 부동산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은 을소유입니다. 한번 갑은 을에게 제공한 부동산 가치 매수 자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유치권은 행사할 수 없는 거죠. 4번 병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항상 행위 당시 원칙
계약 당시 그 명의사 역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 후는 고려하지 않죠? 이건 몰랐다 선의로 푸는 겁니다. 그 명의사 역정을 알게 되더라도 항상 행위 당시가 원칙이라 병은 선의로 판단해요. 물은 소유권 취득한다죠? 매도인은 선의로 판단합니다. 5번이 정답이죠. 물은 정한테 팔았죠? 그럼 정은 아기오도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합니다. 정이 적극 가담했다 말 없죠? 그럼 아기오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선특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백선특강은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하셔서 지문 하나하나 정확히 OX 정확히 점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면서 꼭 학교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반드시 꼭 학교 가세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